안녕하십니까. 생활법률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0장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와 손해배상 중에 이제 권리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오늘은 이 제10장 중 마지막 부분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행정 주체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손해배상은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에요. 내가 아마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불법행위가 언제 불법행위가 성립하냐 하면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랬죠. 이렇게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이게 이제 불법행위 책임 이론이에요. 이런 불법행위 책임이 그 책임 주체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행정 주체에게. 그래서 행정 주체가 이와 같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240쪽 보시면요.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지만 뭐 이미 지나간 영업정지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 그럼 이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덕구청장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해요. 그래서 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이때 이 소송이 뭐죠?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이 되겠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피고는 누구죠? 그와 같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 줄여서 처분청이라고 하죠. 처분청은 이때 대덕구청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위법한 어떤 행정처분을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행정주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행정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 중에 뭐죠?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 내가 그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고 당사소송은 그 행정상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소송의 유형을 보면 뭐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든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이게 이제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행정 주체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이때 피고는 행정 주체예요.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청은 뭐죠? 행정 주체의 한 행정기관이죠.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 행정청은 원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법인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그 법인의 한 기관 또는 법인의 한 지점은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죠. 공법인.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행정법률 관계의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우리가 행정 주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행정 주체의 한 행정기관, 그 소속된 행정기관, 거기는 이제 행정청도 있죠. 이런 행정청은 원래는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소송법에서 항고소송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행정청에게 피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고 소송에서만 피고가 될 수 있어. 그 이외의 소송에서는요, 행정청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행정청을 피고로 하면 안 돼요.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행정 주체를 피고로 해야 돼요. 자, 대덕구청장은 어디에 소속된 행정기관이죠? 대덕구에 소속된 행정기관이에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에는 행정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덕구청장은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대덕구청장은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대덕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그런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즉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구청장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대덕구청장을. 그런데 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이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요? 대덕구를 피고로 해야 돼. 대덕구. 응?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예요. 응? 그러니까 이땐 대덕구를 피고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인 구 있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대덕구죠. 이런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 있죠. 뭐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이런 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구, 우리 같은 대전광역시에는 이제 뭐 동구, 서구, 그 다음에 뭐 대덕구, 유성구 이런 구가 있잖아요. 이런 구는 그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예요. 응? 그런데 저 천안에 구가 있잖아요. 천안에 동북구, 동남구인가? 하여튼 뭐 구가 두 개가 있잖아. 내가 예전에 천안에 살긴 살았었는데 내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분구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구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저 청주시에도 뭐 상당구도 있고 구가 있잖아요. 그때 그 구는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거기에 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한 부분, 청주시의 한 행정기관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아니지. 그러니까 대덕구청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위법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대덕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0쪽 한번 보시면요, 거기 세 번째 줄 한번 보죠.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어떤 국민이 이렇게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 이게 행정상 손해배상이야. 그 근거법으로는요,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국가배상법. 우리가 이제 내가 아까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라 그랬잖아. 이 불법행위는 이제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배상 책임의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그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 가해행위를 지금 직접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에 의해서, 민법에 그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었잖아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공무원 개인, 직접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가배상법에서는요, 그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가해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일 처리하다가 아차 실수해가지고 국민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사소한 잘못으로 인한 경우까지 다 책임을 묻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구상권 근거조항에 따라 가지고 구상권 근거조항의 입법 취지가 경과실로 이렇게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그 입법 취지다, 이렇게 봐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입은 국민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담당 그 가해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데 만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공무원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리고 피해자는 양 권리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두 개의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 모두. 이때 그 두 개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죠?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가 있어요. 연대에서 변제한 그런 관계 있다고. 그런데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지난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행정 주체를 상대로 한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공법상 권리예요. 이거는 공법 관계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공법상 권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공법상 권리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가야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사법상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든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그건 사법상 권리다, 이런 논고를 제시하면서 이걸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당사자 소송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 소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는 이걸 민사소송으로 봐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설은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일종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논리적으로는 학설의 입장이 훨씬 논리적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제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사소송하고 당사소송이 소송의 기본 구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 입장에서는 당사소송은 별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해. 그런데 민사소송은 이거 뭐 매일 하는 거거든. 이거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원적 법체계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송도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따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가야죠. 그건 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판례 입장은 옳다고 보기 어려워요. 아마 조만간 판례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행정상 손해배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번 보죠. 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요, 국가배상법 2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 이제 뒷부분을 보면 내가 지금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있었잖아. 고의,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이 불법행위 성립 요건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의, 과실, 법령에 위반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 이게 이제 우리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이죠. 그런데 이게 누가 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가 배상 책임을 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가해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을 우리가 이제 법령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법령상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에 공무원에 해당되고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여기 공무원에 해당되고, 이런 법령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공무원에 해당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내가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서울의 어느 강서구인가? 서울의 강서구에서 아마 꽤 오래 예전에, 지금은 아마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서울 강서구에서 그때 교통할아버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교통할아버지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교통할머니가 많지. 근데 교통할아버지가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들,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 거기서 어린이들 안전 지켜주고 교통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이제 수당 같은 걸 지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 교통 할아버지가 이렇게 완장을 차고요. 교통 할아버지 이렇게 완장 차고 띠도 두르고 그냥 뭐 교통 질서 확립해가지고 띠도 두르고 그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이제 빨간불 들어오면 이제 깃발 이렇게 내려서 아이들 이렇게 못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초록불 켜지면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또 차량 못 다니게 이렇게 막고 아이들 이제 건너오게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종종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교통할아버지라고 해요. 교통할아버지. 그래서 교통할아버지는 원래 그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에 어떤 교통안전 이런 걸 이제 지켜주시는 분인데, 어떤 아주 의욕이 넘치는 교통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교통할아버지가 딱 봤더니 아유 저 사거리에 교통체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사거리에 딱 가서 교통 정리를 했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교통순경처럼, 교통경찰처럼 사거리에 가서 수신호 막 보내고 교통 정리를 한 거야. 근데 이분이 잘 하셨으면 좋은데 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교통 정리를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교통사고가 벌어졌어요. 교통사고가 생겼어. 자, 이 경우에 이제 그 강서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이제 이 교통 할아버지가 공무원에 해당되냐 이거죠. 자,
교통 할아버지가 법령상 공무원은 절대 아니죠. 법령상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딱 봅시다. 이 사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어? 교통 질서 그 유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 이거 교통 질서 유지 공무잖아. 공무잖아. 그리고 외견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완장 딱 차고, 교통 할아버지 이런 완장 차고, 그 다음에 어깨띠를 두르고 있어요. 교통 질서 확립. 그리고 사거리에서 수신호 보내면서 교통신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나가던 그 운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강서구에서 저 뭐 교통 정리하라고 권한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뒤엉켜서 사고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교통 할아버지도 법령상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실질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판시를 했어요. 내가 보기엔 판례 입장이 옳아요. 응?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법령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상 공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때는 여기에 공무원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했어야 돼요. 만약 공무원이 직무행위와 아무 관련 없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 휴가 가서 자기 식구들하고 어디 저기 대천 해수욕장 수영 거기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싸움을 벌였어. 그래서 상대방을 때려서 다치겠어. 그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일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공무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려면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어야 되죠. 그때 이 직무집행을 하는지 여부는 그냥 외관상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직무집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직무집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말로 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수행의 기회를 노리고 다른 불법행위를 했다. 그래도 여기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에 해당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위변조했어요.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공무원증을 막 위변조해가지고 이걸 무슨 다른 범죄행위라든지 사기행위 이런 거 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직무집행하면서 외관상 딱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직무집행 의사는 없었죠. 지금 불법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지 직무집행 의사는 없었지만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공무원증 발급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집행함에 있어서라는 요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의과실은 가해 행위를 한 그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말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무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고의과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의과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법령에 위반했어야 돼. 위법한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돼.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또 그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된 판례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좀 재밌는 판례 한번 굉장히 대비되는 건데 재밌는 판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군교도소 있죠? 군교도소. 예전에도 뭐 육군교도소 저기 성남에 있었는데 지금 아마 옮겼을걸요? 자, 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무슨 이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탈옥을 했어요.
군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탈옥을 했어. 탈옥을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민간인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군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육군 병원이 있어. 육군 병원. 뭐 여기 큰 병원도 있지만 저기 전방 쪽에 가면 소규모의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육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던 군인이 육군 병원을 탈영을 했어요. 그걸 탈영했다 그러죠, 그때는. 탈영을 해서 또 민가에 가가지고 강도짓을 한 거예요. 자, 이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거예요. 자, 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범죄자들이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군 교도소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소자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탈옥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군 교도관의 관리 소홀과 그로 말미암은 탈옥해서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군 병원에 입원 중인 군인이 탈영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 병원에 있는 사람이 이 범죄자들은 아니잖아요. 아파서 입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탈영했다고 다 가서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군 병원에 입원 중인 군인이 탈영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군 병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환자 관리를 소홀해서 얘가 탈영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그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했어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꽤 됐는데 예전에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저 군산에서 여성 접대부들을 감금시켜놓고, 그 접대부 생활을 시키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감금하고. 야,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지금 몇백 년 전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러니까 여성 접대부들을 감금시켜 놓은 거죠.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그 여성 접대부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주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망한 그 여성들의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근데 이때 이제 피고가 누구였냐면 그 군산시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피고가 군산시,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이렇게 두 군데를 피고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죠. 군산시가 들어온 이유는 뭐였냐 하면, 자, 당시 보면 식품위생법상, 예를 들어서 여기 식품위생법상 여기서 지금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시정조치 같은 식품위생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있다. 이래가지고 군산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전라북도는 왜 또 피고가 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예전에 소방관은 지방직이었죠. 지방직. 근데 이 소방관은 어디에 소속된 지방 공무원이냐 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에요.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또는 대전광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소방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가 보면은 그냥 방염 규정도 다 위반했고, 그럼 가서 소방 점검을 제대로 했었으면 대피로도 확보됐을 거고 화재가 났을 때 그렇게 인명 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지 않겠냐. 그래서 소방 점검을 소홀히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방관이 소속된 데가 광역자치단체 전라북도니까 전라북도를 피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군산시
그 다음에 전라북도를 피고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판례가 우리 법원에서는 군산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화재로 인해서 여성들이 사망한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긍정했어요.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것과 화재로 인하여 그 감금되어 있던 여성들이 사망한 것은 그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내가 보기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죠. 응? 다음 용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의 경우 한번 보죠. 용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 지금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